안녕하세요.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어, 그 안장을 사전, 그러니까 원래는 사자 돌아가신 후에 심사를 해서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립묘지에 법이 개정돼서 1월 1일부터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80세 이상만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국립묘지 안장 자격 여부 심사를 해왔는데 75세로 그 기준을 낮췄다. 무슨 얘기냐면 80세라고 했던 것은 처음에 법을 개정할 때 또 80세라고 해놓고 미리서 또 심사해놓고 이상이 없다 했는데 또 그거는 그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실형을 받으면 그 자격이 해당이 비해당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나이를 80세까지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너무 신청자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80세 이상이 내가 저기 국민묘지에 안장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걸 갖고 고민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많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그분들이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 없어도 나는 간다. 이런 뜻도 있고, 나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다.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두 가지 종류가 되겠죠. 자, 근데 그 기준 나이를 생존에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75세로 낮췄다. 75세 이상도 그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그런 범죄를 지을 만한 사회적으로 그런 분은 없을 거다라고 해서 75세로 낮췄습니다. 자, 그런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 처분된 사건을 A라는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인용 제기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관련 법규는 금고 이상이 실형을 받으면 여기는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묘지의 영해성 훼손이라는 단어를 갖고 항상 그 기준을 놓고 있습니다. 영해성 훼손. 영해성을 훼손하는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히면 전체적으로 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영해성 훼손을 기준으로 놓고 이분이 과연 영해성을 훼손을 한 사실이 있나 아니면 없나 이걸 갖고 관련 법규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준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영해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금고 이상 관련 법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영해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일단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건을 거부 처분을 당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행정심판에 의의가 있다라고 재결을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을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그 심사 자격도 없다. 왜냐하면 영해성을 훼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징역 1년을 받고 집행유예를 2년 받으면 여기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봤냐면요. 징역 1년은 실형이 맞지만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그게 실형이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했으니까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실형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형이라고 하고, 또 집행유예는 2년 동안 자기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범죄를 하지 않으면 그 형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형이 아니다라고 판단 기준을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홍길동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결한다. 땅땅땅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설명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뭐 많이 접한 사항들이라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했던 건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죠. 행정심판에서 결정한 내용이. 왜냐하면 징역 1년이라면 누가 실형으로 보지,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실형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집행유예가 되면 실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행정심판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행정심판은 법원에서는 청구한 사람이 원고죠. 그 다음에 청구를 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죠. 자, 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자가 들어가면 일단 그 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당한 사람이 됩니다. 피자가 들어가면. 자, 그래서 여기서도 행정처분은 보훈처에서 했지만 보훈처가 행정처분을 당한 사람이 청구인이 되니까 보훈처는 당연히 피청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서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아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그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징역에다 포커스를 놓고 실형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행정심판의 특징이 뭡니까? 단심입니다. 단심. 자, 소송은 3심까지 가야 되죠. 일단 원심, 항소, 상고 이렇게 3심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행정심판은 단심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점은 청구인이 지면은 다음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피청구인인 보훈처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소송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보훈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상하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상하관계입니다. 자, 행정청에서는 상하관계가 몹시 엄격합니다. 상관이 명령했는데 하관이 아래서 특별한 법규적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기를 하면 그 중앙행정심판에 제기를 하면 각 부처에서는 무조건 예라고 따르고 다시 수정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내가 이래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처분을 했는데 비해당 처분으로 국군묘지, 그러니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해서 갑을 비해당 처분을 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처음에 취소했던 것을 변경 통지한다. 그 변경 통지 내용은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피청구인이, 그러니까 청구인이 만약에 여기서 인용해서 패소를 하면, 여기서는 패소라는 얘기 안 쓰죠. 예, 인용, 재결, 기각이란 얘기를 쓰죠. 자, 기각되면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보훈처에서 지면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단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상하 명령 복종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행정심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아시고요. 일단은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요. 내가 6.25 참전 때 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참여했고 나와서 또 6급 일환이라는 국가유공자로 봉함을 받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나의 그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징역 1년이 실형이기 때문에 맞다 라고 보훈처에 주장했죠. 그 두 개 안을 놓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실형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유치장 가서 살아야 실형이 되죠. 그런데 집행유예는 실제로 살지는 않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징역 1년에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립묘지의 안장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러니까 법률 검토를 끝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내용은 해석을 보훈처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석을 잘못했다. 아까 지금 다시 되풀이 되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보훈처에서는 징역 1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형으로 받던 거고 청구인은 징역 1년이지만 집행유예 있기 때문에 실형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구인도 그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행정심판을 했죠. 그런데 의회에 소득을 거둔 거예요. 행정심판에서는 그 법률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집행유예가 없으면 실형이 맞지만 집행유예가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실형이 아니다 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는 국립묘지의 그 살아서 그러니까 생존 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제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80세에서 75세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그 5살을 더 낮춰서 신청을 하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와 연결이 되어서 그런데 실제로 국립묘지 안장 관계 때문에 행정심판한 사례를 실지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이 사례는 밑에 제 블로그에 kook030 네이버컴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오늘은 이 표가 여기에는 적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도 그 유튜브 방송에 그 아래 설명란에 제가 기재를 해놓으려고 해요. 아마 이 내용만 봐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래도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저희 블로그를 들어가서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각종 사례,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한 2천여 개가 넘는 그 사례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한 2천 건 이상을 블로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75세까지 넘은 사람은 75세부터 내가 이러이런 그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 해봐야 되나 이제 고민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한번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받아보시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그 국립묘지는 아예 처음부터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신청했다가 나중에 그 국립묘지 관리사무소에서 선생님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그 고인의 가족들 아니면 친지들까지 다 알게 되죠. 이분이 왜 못 갔느냐, 갈 것으로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못 가느냐, 이런 내용은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다 라면서 그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격이 되죠.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서 너무나 얼마나 참 상심이 크고 후회를 많이 하고 국가유공자 자체부터 정말 마음속으로는 멸시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가 좀 마음이 현찬하면 내가 좀 갈 수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75세가 되시면서부터 안장 심의위원회에 안장 심사 신청을 하셔서 결론을 받아놓고, 물론 결론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 그 인정을 받아놓고 합당하다, 안장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받아놓고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시령을 받으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뭐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과 이 시간 2시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사례를 하나 들었고, 또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사전의 준비를,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사전 준비를 꼭 해놓은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의 인격이 모독되는 일이 없고, 또 알리지 않아야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될 일을 알려야 될 그런 형편이 돼버리는 암울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슬기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에 시청하신 여러분,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았으면 무료 회원입니다. 구독 버튼 빨간 글씨 2자는 클릭한다고 해서 회원으로서 유료 회원이 아니고 무료 회원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께 공지가 된다는 사실 아시고 지금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갖고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